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드디어 타결이 됐습니다.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만 이 정도가 아니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5,500억 달러, 유럽연합은 7,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미국의 뭐 세계의 돈다발들이 그냥 굴러 들어가고 있는 뭐 그런 형국이죠.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익의 일부를 미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 민생 쿠폰처럼 관세 환급금 이것을 미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1인당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이 논란이 안 생길 수가 없죠. 미국이 좀 이 문제로 미국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세 환급금 문제 이 문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기획취재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좀 많이 벌어들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나눠준다고 또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 관세 수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길래 이런 얘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일단 미국의 관세 수입부터 살펴보면요. 네, 올해 상반기 미국의 관세 수입만 지금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 예, 그게 또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13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야, 너 엄청난 돈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반기 수입까지 다 합치면은 네. 올해 한 3,000억 달러도 넘을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아무래도 나라마다 지금 관세가 15%에서 25%까지 지금 나뉘어져 있고요. 네. 또 품목 관세들은 별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하반기까지 미국 정부가 벌어들일 관세 수익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엄청난 대미 투자액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수익은 아마 이 3천억 달러를 훨씬 넘어설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미국 관세 수익이 계속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 일부는 미국 국민들에게 세금 환급금처럼 돌려주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요. 아하. 그래서 나온 이슈가 지금 이제 관세 환급금 이슈입니다. 네. 이 공화당에서 아예 법안까지 상정하면서 미국 정계 논란의 이제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미 법안을 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9일에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이제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 부담을 이제 줄여주자 그런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관세 환급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말로만 그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좀 실행 단계로 법안까지 발행이 됐으니까 그렇게 가고 있군요. 예,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관세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발생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을 돕자 그런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서는 관세 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은 일단 미국의 정부 부채를 갚는 데 쓰겠다. 네. 그렇게 얘기한 상태고요. 근데 이제 일부 금액, 이제 남는 돈의 경우에는 민생 쿠폰처럼 미국인 1인당 최대 6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83만 원씩 나눠준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13만 원. 예, 여기서 이 600달러는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코로나19 사태 때 이제 민생지원금으로 줬던 금액에 이제 준한다. 그렇게 지금 공화당에서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돈에서 그렇게 주겠다. 이게 뭐 거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눠주겠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왜 딴소리 하냐 뭐 여러 가지 이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관세 환급금은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주요 산업에서 완제품을 만들 때 원료를 수입해서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주는 이제 보조금이 뭐 대략 관세 환급금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걸 이렇게 뭐 민생지원금처럼 막 나눠줘도 괜찮나요? 용도가 좀 전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정계와 학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관세 환급금이라는 거는 자국의 주요 산업 보호를 위해서 기업들한테 이제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돈인데 네. 이거를 국가 정부가 민생 지원금처럼 국민들한테 나눠줘도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에 이제 외국 기업, 미국 기업들이 낸 돈으로 미국 정부가 국민들한테 복지 정책으로 이 돈을 쓰겠다. 이 얘기니까 이제 결국에는 기업들한테 돈을 걷어서 네.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걸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을 안 하겠다고 하고 네.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더 논란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액수 자체도 워낙 크고 아하. 절차상 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 공화당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상원과 하원을 지금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밀어붙일 수는 있는데 이 정치적 논란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공화당 쪽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좀 비판을 했잖아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원금 주는 거 이거 주면은 물가 상승 된다.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건 비슷한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어쨌든 공화당에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또 공화당에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입장이 바뀐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이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런 이유로 공화당을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민생지원금 반대하더니 네. 액수도 똑같이 해서 갑자기 관세 환급금은 왜 법안을 상정했느냐? 아, 맞아요. 아까 설명한 대로 바이든 행정부 때 줬던 금액만큼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주겠다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상황에서 네. 이게 돈까지 풀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 발표 이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하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내려달라고 굉장히 많은 압박을 했음에도 네. 이제 전 국민 $600씩 지원금을 준다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결국엔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이달뿐만 아니라 9월에도 이제 금리 인하는 좀 어렵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당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급했던 이제 지원금이 인플레이션을 한 2.6% 정도 올렸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하. 이번에도 비슷한 액수가 나가면은 이제 미국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 미국 민주당과 정재계에서 이번 결정을 크게 반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내년 11월에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 맞아요. 늘 돈 풀 때는 선거와 또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관세 환급금 법안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네.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실제로 이게 다 통과가 되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결국 뭐 거의 사전 선거 운동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야말로 이거야말로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미국 민주당에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돈 선거 하겠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비판을 민주당에서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 관세 수익을 가지고 미국 국민들한테 나눠준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사실 이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거 더 이렇게 뺏어가서 결국 미국 그 나눠주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법안이 만들어지고 그야말로 이게 하나의 이제 그냥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정착이 되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관련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됩니까? 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미국에서 관세 환급금이 민생 지원금으로 아예 정착이 돼버리면은 네. 향후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타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이제 돈을 가져와서 자국민한테 나눠주는 일종의 약탈 경제 시스템이 구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게 한 번 이런 식으로 지원금을 주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나중에는 정례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그렇죠. 뭐 그 출마한 사람들이나 그쪽에서 또 공약으로 또 내세울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 결국엔 그 다음 정권에서도 선거를 앞두고서는 이런 현금 살포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미국 관세 수입이 고정적으로 계속 많아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네. 반복적인 관세 협상을 타국에 요구를 하게 된다.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번 관세 협상에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일본, 유럽연합 할 거 없이 굉장히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상당한 투자금을 미국에 거의 지금 바치다시피 한 상황인데요. 네. 이게 지속이 되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국제무역 자체가 위축이 될 수 있고 미국으로의 수출입 물량도 줄어들면서 미국도 손해가 날 수 있다. 이런 우려인데요. 네. 결국에 이번 관세 협상을 우리나라도 참 힘들게 넘겼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 갱신을 요구하면서 압력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 당국자들이나 협상단 입장에서도 대미 외교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이 관세 환급금을 미국 민한테 나눠주겠다. 이게 미국 역사에도 어떤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생기고 이게
우리한테도 이현웅 기자가 설명을 했다시피 이게 앞으로 또 재현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어서 좀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